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9화 엄마 나 어떡해? 빵빵빵 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였다. 아이고 드디어 왔네 인간 세상. 담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해록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왜?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해록이 입을 열었다. 저는 못 가요. 인간 세상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도 했고 또 무섭고. 해록은 낯선 곳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이야기했다. 담이 입을 열었다. 그럼 어쩌려고? 담이 걱정하자 해록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알바생 정말 괜찮겠어? 해록을 위로하며 담은 자신의 불안도 억눌렀다. 이 숲과 전혀 다른 곳, 이 청산과 정반대의 장소, 도시가 바로 저 앞에 있다. 높은 건물, 많은 사람, 탁한 공기, 교통정체. 지긋지긋했지만 이젠 그리운 것들. 해록이 그런 담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죄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세요. 저야 여기 살지만 신선님이 찰록 장로님에게 잡히면 고초를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겠지. 알바생, 조심히 잘 돌아가고 연이 되면 또 보자. 조심해. 안녕. 담이 손을 흔들며 작별의 인사를 했다.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해록도 미소를 지으며 담을 따라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해록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담은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여기 사는 아이니까. 똘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그냥 꿈속에서 본 사슴 사람들인데.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자. 다시 마음을 다잡은 담은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계속 걸었다. 얼굴에 거미줄이 다 기겁을 하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어 수풀을 헤치고 나아갔다. 소리만 들으면 가까운데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안 나오지? 나와라 문명! 어서! 담이 마음속으로 외쳐서일까. 두꺼운 수풀을 헤치자 눈앞에 자동차 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넓었다. 익숙한 고향의 시골 마을 도로가 아니었다. 널찍한 6차선 도로였다. 그리고 그 너머엔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여기 어디야? 담은 분명 고향 마을에서 길을 잃고 청산의 카페 사슴의 은신처로 왔다. 그곳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온다면 고향 마을로 와야 했다. 하지만 여기 서울 청담역이잖아?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서울로 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헤쳐나온 숲풀은 담의 키를 약간 넘는 나무 덤불이었다. 그 뒤는 아파트 단지였다. 사슴이 있던 청산의 숲은 흔적도 없었다. 담은 팔뚝을 꼬집어봤다. 아팠다. 뺨을 살짝 때려봤다. 꿈이 아니었다. 내 손 참 맵다는 것만 깨달았다.
꿈이 아니라면 어떻게 강원도 동해안에서 서울까지 온 거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여기야? 이곳은 몸과 마음의 병을 안겨준 회사. 담이 최근 퇴사한 출판사가 있는 동네였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역시 담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헤어진 애인의 회사도 있다. 왜 하필이면 여기로 왔을까?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갔던 곳이라 무의식 중에 여길 떠올렸던 걸까? 그래도 하필이면 왜 여기야? 짜증나.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손에 든 에코백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란 글자가 보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받아버렸다. 여보세요? 담이니? 통화돼? 엄마 희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담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 너 도대체 어디야? 현수가 너 약속 시간 한참 넘겼는데 병원에 안 온다고 걱정하더라. 담이 길을 잃고 카페 사슴의 은신처에 가기 전 담의 목적지는 현수의 병원이었다. 현수는 담의 엄마 희선의 친구이자 담의 고향 마을에서 작은 내과 겸 소아과 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담이 어렸을 적 백일몽으로 고생했을 때 약을 처방해줘서 백일몽 증상을 없애줬다. 그런데 최근 퇴사와 애인과의 이별로 담은 마음의 병을 얻고 요양을 하러 고향 마을로 내려왔다. 하지만 휴식에도 낫지 않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때문에 현수의 병원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서울로 와버렸다. 응, 엄마. 현수 아줌마에게는 내가 전화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희선은 꼭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담은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은 내가 제일 걱정이네요. 엄마, 나 어떡해.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0화 도전 축지법. 엄마, 나 어떡해. 아니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해.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지금 옛 직장 사람이나 전 남자친구라도 마주치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다. 사슴의 은신처에서 겪었던 소동 때문에 담의 체력과 혈당은 완전히 떨어졌다. 주위를 둘러본 담은 눈에 보이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 들어갔다. 우유가 들어간 달고 차가운 커피와 당근 케이크를 주문하고는 푹신한 의자에 몸을 던졌다. 완전히 지쳐버렸어. 아무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생각과 걱정이 덮쳐왔다. 강원도 동해안 고향 마을로 돌아갈 생각, 다시 시작한 백일몽에 대한 걱정, 카페 사슴의 은신처와 청산에서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 가져온 커피와 케이크를 먹고 마시자 생각과 걱정을 정리할 힘이 생겼다. 에코백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래, 강원도는 좀 쉬었다가 기차든 버스든 타고 가면 되고 백일몽 증상은 현수 아줌마께 다시 진찰 받아보면 되고
백일몽이 문제인데 여기 서울까지 몽유병 환자처럼 꿈꾸는 동안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온 걸까? 그게 가능한 걸까? 수첩에 고민거리를 적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문득 떠올랐다. 사슴의 은신처에서 가져온 심사인당 5만 원 지폐가 나오기 전에 옛날 10,000원짜리 지폐. 그게 지갑에 있다면? 사슴의 은신처에서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거겠지? 담은 지갑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제발 없었으면, 제발 없었으면, 제발.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제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고 지폐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리고 당첨. 뭐야, 있잖아. 어떡해. 담은 사슴의 은신처에서 가져온 10,000원 지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테이블 위에 엎드렸다. 잠시 엎드려 있던 담은 천천히 일어나 빨대로 커피를 마시고는 냉정을 찾았다. 그렇다면 나 정말 신선이야? 백록이 그랬잖아. 나에게 길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몽유병보다는 차라리 신선, 도사 뭐 이쪽이 낫지 않겠어? 병보다는 능력이 낫잖아. 그렇다면 청산의 숲에서 여기로 온 것처럼 다시 강원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문득 담의 머릿속에 강동원 주연의 영화 전우치가 떠올랐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다.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 달리며. 이건가? 땅을 접어 달리는 것? 백일몽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게 사실은 축지법이었던 거였을까? 남은 당근 케이크를 한 입에 모두 우겨 넣은 담은 테이크아웃 커피 컵을 들고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신선이라며? 그럼 한번 실험해봐야지. 도사처럼 땅을 접어 달릴 수 있는지. 커피숍에서 나온 담은 고향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뛰듯 걸었다. 지하철역 근처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골목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백일몽을 꿀 때처럼 주변 시야가 흐릿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시야는 또렷하고 몸은 지치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갑자기 마신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내가 너무 흥분한 걸까? 벽에 몸을 기대고 담은 숨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담을 불렀다. 권담이? 담이 맞지? 고개를 돌린 담의 눈에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이 너무나 반갑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 11화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을 텐데 축지법에 실패한 것은 실망이었지만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벽에 기대어 숨을 돌렸다.
오래간만에 파란 하늘과 그림 같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래, 축지법은 실패했지만 동해는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가지 뭐. 난 얼마 전에 퇴사한 자유로운 백수잖아. 이 좋은 날씨에 여행하는 셈 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니 날씨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이 자식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건담이? 남이 맞지? 너 이 자식 역시. 한때는 매력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느끼하기만 한 목소리,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는 말투, 헤어진 전 남자친구 규홍이었다. 역시 나 보려고 여길 다시 온 거지? 그렇지, 자식. 겉보기엔 건장하고 반듯한 훈남이었지만 규홍의 생각과 말은 자기 위주였다. 담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걸 규홍은 또 제멋대로 해석했다. 야, 담이, 너 날 보니 반가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구나. 담이 폭발했다. 너희... 욕하지 말아야지. 너 진짜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구나. 너라니 오빠한테 딱. 그래, 화 많이 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풀 때도 되지 않았을까?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대통령하고도 웃으며 악수하는 세상에서 우리 사이에 이러는 건 좀 그렇잖아. 이 양반이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을 텐데. 규홍은 담의 격한 반응에 움츠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걔한테 너 흉을 좀 보긴 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욕먹고 차일 일인가 싶네. 담은 기가 막혔다. 아니, 머릿속에 무슨 기억 편집기 같은 거 들어있어? 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해? 걔한테 내 흉만 본 게 아니지. 나 몰래 걔 만났잖아. 그리고 걔한테 내 험담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걔가 나 다니던 출판사의 낙하산으로 온 디자인 팀장이었고, 그래서 내 회사 생활은 엉망이 됐고, 중요한 건 왜 다 빼놓고 이야기해? 규홍이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몰래 만나다니. 그때 우리 잠깐 헤어졌던 거잖아. 뭐라고? 말 다 했어? 몰래 만나다니. 그때 우리 잠깐 헤어졌던 거잖아. 뭐라고? 말 다 했어? 규홍은 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입을 나불거렸다. 아니, 다 못했다. 내가 그때 걔한테 너의 험담을 한 건 내가 100번 잘못했는데 이제 걔랑 완전히 끝났어. 너 말처럼 걔 좀 이상하더라고. 또 지어낸다. 내가 언제 걔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 됐어. 너랑 길게 이야기하는 내가 문제네. 서로 가던 길 가자. 응? 갑자기 규홍이 태도를 바꿨다. 애원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담이야. 나 너 많이 생각했어. 난 너 없으면 안 되겠더라. 답이 걔랑 나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 담은 어처구니가 없어 보였다. 답이랑 너랑 잘 맞으면 내가 널 다시 받아줘야 해? 그리고 너랑 안 맞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너가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 그리고 넌 바람만 피운 게 아니잖아. 나는 너의 그 가벼운 입 덕분에 회사에서 시달릴 만큼 시달리고 퇴사했어. 너는 나를 사적으로 배신했을 뿐 아니라 공적으로도 엿먹였어. 그러니까 용서 같은 소리 하지도 마. 규홍에게 이야기하는 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규홍과의 이별 때문은 아니었다. 저런 의리없고 입이 싼 남자와 이별한 것, 슬프기는커녕 개운하기만 했다. 눈물이 고인 이유는 애정을 갖고 다니던 일터에서 고통스럽게 퇴사했기 때문이었다. 도서출판 책숲길.
담이 지난 2년 동안 즐겁게 다녔던 회사였다. 부동산 졸부가 된 대표가 짧은 가방끈을 가려보려 세운 출판사였지만, 그래서 사무실이 강남의 청담동에 있었지만 대표의 친척인 편집장님과 편집장의 남편이자 책임 편집자님과 함께 좋은 책들을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규홍을 만난 것도 여기를 다니면서였다. 하지만 똑똑하고 일 잘하고 게다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다시 없을 행운이었다는 것을 담은 곧 깨닫게 됐다. 책임 편집자님이 중병으로 퇴사하고 편집장님도 남편 병 수발을 위해 퇴사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책숲길의 정갑돌 대표는 공석인 편집장 자리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정다건을 불러 앉혔다.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인 정다비를 위해 디자인팀 팀장 자리를 급히 만들었다. 그렇게 담이 일하는 출판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담의 상사가 된 다비와 바람을 피우고 담의 뒤통수를 쳤던 옛날 남자친구가 바로 규홍이었다. 더 할 말 없어. 갈 길 가. 곱게 이야기하니까 잘 안 들리니? 꺼지라고!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 12화 잊을 수 없어도 만나지 말아요. 곱게 이야기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 꺼지라고! 담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다건 다비 쌍둥이 남매가 편집장과 디자인 팀장으로 오면서 책숲길 출판사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둘 다 출판의 문외한이었지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원래 있던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순수미술을 전공한 다비도 미적 감각은 있었지만 출판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담은 다비에게 출판 디자인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하지만 다비는 이것을 상사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담은 다비와의 부딪히면서 불어난 업무 때문에 연애를 유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담은 규홍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이야기를 했다. 회사 일이 수습되면 다시 만나자는 기약과 함께. 그런데 그 잠시 동안 규홍은 다비를 만났다. 그리고 다비에게 담의 험담을 하고 담의 개인사를 다비에게 이야기했다. 다비는 회사에서 규홍에게 들은 이야기로 담을 괴롭혔다. 그런 규홍이 지금 오히려 담에게 역정을 내고 있다. 야, 내가 너 몰래 다비를 만났다고? 시간을 갖자고 한 다음에 넌 연락을 뚝 끊었잖아. 난 너에게 차였다고 생각해서 다비를 만난 거야. 그래서 헤어진 구여친 욕을 좀 한 거고. 다들 그러지 않나? 그리고 내가 설마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니? 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서 널 괴롭힐 줄 알고 내가 이야기했겠느냐고. 규홍의 억지를 담은 밤은 반박하기로 했다. 새 여자친구에게 옛날 여자친구 욕을 좀 한 거라고? 그렇구나. 그 새 여자친구분이 아주 우연히도 옛날 여자친구의 낙하산 상사고 새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개인정보 가지고 옛날 여자친구를 괴롭힌 거였구나. 아주 우연히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디자인팀 팀장님께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너하고 헤어졌고 너는 그런 나의 문제가 업무에도 지장을 줄 거라고 말했다면서? 정답이 팀장님께서 나와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 더 할 말 있어?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규홍에게 담은 더 쏘아붙였다. 그리고 나한테 차였다고 생각했다고? 왜 혼자 차였다고 생각해? 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할 용기는 없었어? 그리고 차이면 얜 여자친구 험담을 새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해도 돼? 새 여자친구가 얜 여자친구 상사인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너 자기 잘못을 마음대로 축소하려고 하는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은 도대체 언제 될 거야? 규홍은 계속 말이 없었다. 담이 말했다. 더 할 말 있어? 난 없어. 할 말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 난 갈 거니까 너도 너 갈 길 가. 그럼 여긴 왜 왔어? 나 보러 온 거 아니야? 널 보러 내가 여기에 왔다고? 치솟은 혈압 때문에 담은 뒷목을 잡았다. 널 보러 내가 여기에 왔다고? 치솟은 혈압 때문에 담은 뒷목을 잡았다. 너 상태가 더 심해졌구나. 세상 모든 일을 너와 연관짓지 말아줄래? 규홍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라는 노래도 있고. 다시? 담은 규홍의 말을 끊었다. 규홍아, 이원진 씨가 부른 그 노래 제목은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야. 다시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어. 노래로 수작 부릴 거면 나도 노래 하나 인용할게.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라는 노래 가사 있지? 잊을 수 없어도 만나지 말아요야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곱게 가. 나도 간다. 안녕. 돌아서서 걷는 담의 앞을 규홍이 가로막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담이야, 알잖아. 나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거. 널 만난 이후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쓸쓸한 마음에 그만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 상담도 받고 노력하고 있어. 또 그 바람길을 정서적 문제라고 포장하는구나. 그 이야기라면 저번에 충분히 들었거든. 규홍과 담이 만나기 시작할 때 규홍에게 걸려오는 여자들의 전화가 있었다. 담은 바람 피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쪽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바로 이별이라고 말했다. 담의 말에 규홍은 바람둥이였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규홍은 대학교 입학 전까지 쭉 과체중이었다고 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따돌림 받고 짝사랑했던 여자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했단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는 필사적으로 운동을 했고 체중을 줄여서 몸짱의 훈남이 되었단다. 그리고 과체중이었던 시절에 서름을 서력하듯 많은 이성을 가볍게 만났단다. 하지만 규홍은 담을 만난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바람둥이가 아니라고 오직 담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만약 바람을 피우면 자기를 응징해도 된다고 했다. 응징은 무슨. 바람 피우면 그 즉시 우리 사이는 끝인 거야. 그리고 그런 과거사로 바람길을 합리화하지 마. 과체중이었던 사람이 체중 줄이고 훈남됐다고 모두 너처럼 바람둥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또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옛날처럼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한다. 또 옛날 얘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진즉에 약발 다 떨어졌거든?